어서 오세요. 상황에 맞는 책을 픽해서 처방해주는 약국 북픽처의 약사 황혜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처방이 필요해서 오셨나요? 네. 자신감이 없고 자꾸 자책하게 된다고요? 자책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도 서투를 거예요. 그럼 저 북픽처의 약사 황혜리가 자존감을 되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책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방해드릴 책은 슈탈의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입니다. 이 책은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보다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시작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책에서는 자존감을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은 인식, 원인, 치유, 연습,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진단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문항을 잘 읽고 나는 1부터 5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문항별 수치들을 모두 더해서 나오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편이랍니다. 테스트는 잘 하고 오셨나요?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간관계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은 좋은 성장과 추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 인간관계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두 번째 책을 통해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로 처방해드릴 책은 윤홍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들이 오히려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에도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책에서는 사람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강박에서 비롯된 의존은 오히려 내면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선 이러한 강박들을 내려놔야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박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거리두기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강박의 원인이 되곤 해요. 좋은 관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적당한 거리감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오죠. 그 여유가 자존감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두 번째 연습은 관계의 영역 존중해주기입니다.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났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왠지 모르는 소외감 때문에 관계의 중심에 서려 애를 썼던 적은 없으신가요?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나의 인간관계가 있듯이 친구에게도 친구의 인간관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조금은 섭섭하더라도 친구가 가진 관계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내 마음속의 불안감을 잘 통제해야 해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줄이고 자존감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내 태도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짓게 됩니다. 강박을 조금 내려놓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진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불필요한 자책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처방해드린 책은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와 자존감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처방해드린 책은 강박을 던지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니 하루에 3번 19, 30분씩 꼭 읽어주세요. 아참! 오늘은 특별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거울 하나면 충분한데요. 거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 비타민은 책으로 받은 치료를 극대화해줄 수 있으니 잠들기 전에
해주세요. 책 처방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또 방문해주세요. 북 픽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 동아리, 학내 기구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편견들과 고정관념을 파헤쳐보면서 알맞게 고쳐주는 다시 쓰는 프로필의 비니입니다. 오늘은 교내 서포터즈에 대한 오해들을 알아보고 고쳐볼 건데요. 청원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소속 교내 서포터즈인 학생교육평가단과 청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소속 교내 서포터즈인 중소기업 서포터즈 학생들과 함께 고정관념에 대해 파헤쳐봅시다. 학생들 나와주세요. 먼저 자기소개와 서포터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교육평가단 7기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테크노학과 20학번 남지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평단은 창의융합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교육평가단에서는 홍보팀, 기획팀, 영상팀으로 나눠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셀디데이 기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한 영상들을 매달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 중국학과 19학번 최지우입니다. 중소기업 서포터즈는 창원 내의 중소기업들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와 컨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볼까요? 교내 서포터즈는 학교 내 기관에 소속된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 합격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신청했을 당시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소개서랑 경력들을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유튜브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큰 메리트로 작용했던 것 같지 결코 쉽게 뽑힐 수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내 서포터즈도 교회 서포터즈처럼 많은 활동 경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 서포터즈 선발은 서류와 면접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학교에서도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붙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부 대외 활동처럼 필요한 경력, 역량, 스펙들을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내 서포터즈도 학교 내에서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 지원하는 만큼 경쟁률도 세고 면접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처음 접하는 활동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서포터즈 활동 어떠셨나요? 일이 많긴 해도 약간 평가원들이랑 같이 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편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팀인데 원래 영상 제작 방법을 휴대폰으로 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특강도 여러 번 잡아주시고 팀원들이 저한테 영상 제작 방법을 알려줘서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기업 CEO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카드 뉴스를 만든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CEO 분들도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컨텐츠 제작도 팀원들과 역할을 나눠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접하는 활동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다시 쓰는 프로필에 참여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교육평가단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학생교육평가단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저희 활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촬영도 너무 즐거웠고요. 중소기업 서포터즈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생교육평가단 학생과 중소기업 서포터즈 학생들이 말씀해주신 답들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지어봅시다. 그 다음 제대로 된 프로필을 써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교내 서포터즈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려드리고 고쳐보았는데요. 편견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나요? 다시 쓰는 프로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